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오늘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알고랑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 또 올랐더라고요. 네. 9만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뭐 비트코인이 원래 그렇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9만 달러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갑자기 좀 떨어졌어서 네. 변동성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떨어졌다가 이 트럼프 트윗 한마디에 다시 올라왔다가 그랬죠. 그다음에 트윗에 대해서 이거 진짜 맞아? 진정성이 있는 거야? 약간의 뭔가 실행 가능하냐 부분에 있어서 또 떨어졌다가 또 간밤에 오른 이유는요. 이 지금 3월 7일에 크립토 서밋이라는 게 열립니다. 이 백악관 인사들과 크립토 업계 여러 주요 CEO들이 만나서 크립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처음에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을 때 그러면 정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다가 어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크립토 서밋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계획 발표할 거다. 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발언에 따라서 갑자기 가격이 9만 달러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뭐 비트코인의 가격은 정말 몇천 달러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겠죠. 기대감도 있지만 뭔가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도 있으니까 계속 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느낌인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가상자산 서밋이 너무 또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러면은 괜히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나왔을 때 또 괜히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가격을 그냥 보자면요, 그냥 별 말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별 멘트가 없으면 그냥 매크로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동조화돼서 움직이다가 가끔 한 번씩 가격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크립토 정책 관련돼서 트럼프나 아니면은 백악관 인사들이 뭔가 한 마디씩 했을 때 그때 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아무래도 3월 7일 크립토 서밋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많이들 기대하고 있거든요.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서밋을 그 트럼프 취임식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기대감으로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상 취임식 날 보니까 코인 관련된 얘기는 콧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에 이제 가격이 그때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이번 서밋도 역시나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발표가 나올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급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 서밋에서 핵심적으로 나와야 될 주제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같을 텐데요. 지금 현재 시장 X 등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얘기 무슨 주제를 다룰까 부분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 규제 프레임 명확화라고 해서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발표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좀 약간 믿기가 어렵다라고 이게 반신반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같은 구체적인 뭔가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뭔가 파장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뭔가 선언적인 발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발표만 있고서는 아마도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뭐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시장의 반응은 언제나 일단 뭐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오르고 나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굳이 따지자면 구체적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게 안 나올 때마다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들의 목표를 채워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최근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아마 다들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확실히 좀 횡보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횡보 끝에 강한 반등이 올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 반대로 여기까지인가 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은근히 나오고 있어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양쪽의 입장이 다 그럴듯한 논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요. 네.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강한 상승 동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입장입니다. 이 친크립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단 규제 완화는 지금 확실히 발표가 되고 있어요. 무슨 사실 앞서 SEC가 여러 가지로 진행했던 소송들이요 이미 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 중단하거나 아니면 철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났던 가장 대표적인 게 디파이 관련된 규제를 SEC가 지금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인데 SEC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탈중앙이야? 우리는 금융회사처럼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섰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그거 없던 일로 하자가 이미 처리가 된 부분이고요. 이 때문에 친코인 정책으로 인한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그거 너무나 분명하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서밋에서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전략 비축까지 얘기가 나오면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50만 달러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강하게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부분인데요. 지난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자신들이 들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편입만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편입할 기관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지난해가 첫 해였고 올해가 두 번째 하면 올해 아마 더 많은 기관과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곳들이 편입하는 곳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니까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이게 기술적 요인인데요.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언제나 역사적 고점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4월에 반감기였거든요. 그럼 12월에서 18개월이면 한 여름 이후에 그 뭔가 고점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이클 그것 때문에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맞물리면서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위터 투자자들의 크립토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이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X를 많이 이용하세요. 네, 그 약간 플랫폼이 좀 그래요. 네네. X를 보면 호들, 투더문 이런 밈이 여전히 활발하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투자하시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괜찮다는 아무래도 거네요. 시장 기대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강세장 전망이 있는 반면에 약세장 진입론에 대한 그 전망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사실 크립토 비트코인 사이클이 뭐 반감기다 뭐다 뭐 말이 많은데요. 이 가격 흐름을 보자면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글로벌 M2에 한 60일 정도 선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접쳐보면 글로벌 M2 그래프를 접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타이밍에 유동성이 늘어날 타이밍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점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씨가 마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쪽으로까지 자금이 흘러들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 트럼프 취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게다가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사실 그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금보다는 디지털에 가까운 위험 자산, 기술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 누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투자하니 채권 같은 안전 자산 가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줄 만한 수요가 없다라고 보는 쪽들은 아무래도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네요.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계속 투입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그런 장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의 정책을 좀 더 기다려보고 신뢰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실물 경기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면 또 연준도 유동성을 좀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이제 투더문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둘 다 뭐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투자 성향에 따라 조금 갈릴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얘기 중에 해킹 사태가 되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네네네. 미쳤잖아요. 근데 그걸 또 현금화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현금화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세탁을 완료했다라고 세탁을 보시면 완료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잭션, 거래 이력이 블록체인으로 다 추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바이비트를 해킹한 이 라자루스 그룹, 북한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이더리움을 빼가지고 이 이더리움을 이체를 할 때마다 이게 다 추적이 남아요. 그런데 요거를 추적이 안 남게끔 하는 세탁 기술이 또 있습니다. 뭐 믹싱이라는 방법인가, 아니면 뭐 지갑을 여러 군데로 쪼개가지고 추적이 어렵게 만든다든가,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북한 해킹 그룹이 아주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해킹한 다음에 그 2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이미 세탁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얘들 친구들이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설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해킹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거의 80%는 이미 다 비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현금화 부분은요. 이걸 이제 해킹을 하고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현금화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래소로 입금해서 거래소에서 팔아서 우리가 현금화하는 방법이요. 예, 그렇겠죠. 우리가 뭐 업비트 입금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OTC 거래가 있습니다. 장외로 만나가지고 내가 100만 개의 이더를 줄 테니 나한테 뭐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요 현금화는 사실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거래소로 입금을 거의 안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KYC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신원이 누군지가 밝혀져요. 근데 만약에 북한 해킹 그룹이랑 연루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게 FBI 쪽에서나 나서서 그 거래소 지갑을 동결시켜 버리겠죠. 거래소에서 거래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OTC 거래로 해서 그 현금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일설에 따르면 한 4천억 정도를 현금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세탁은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아니면 세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북한 해킹 그룹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수사 당국 플러스 크립토 커뮤니티가 모두 공조를 해가지고 이 북한과 같은 해킹 그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진짜 이게 다 뭐 현금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건 또 이제 시장 수급에도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섹스가 보유 중이던 코인을 완전히 처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사실 그 3월 2일에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야, XRP, 솔라나, 에이다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트윗을 올렸어요. 네. 다들 약간 좀 깜짝 놀란 느낌이었는데 왜냐, 비트코인 많이 생각해서 그래. 이더리움까지는 뭔가 전략 자산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알트코인이 등장한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가 자신의 입으로 아니면 자신의 입이나 아니면 자신의 글로 알트코인을 언급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언급했던 세 가지 종류의 알트코인들 급등했습니다. 맞아요.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70% 넘게 올랐어요. 그 정도로 급등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급을 하니까 급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크립토 서밋이 3월 7일에 열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막 시장에서 퍼지고 있으니까 거기 그 크립토 서밋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누구냐면 데이비드 삭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 차르요. 그런데 만약에 크립토 차르가 그 트럼프의 트윗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가 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알트코인이요. 그걸 만약에 크립토 차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내부자 거래, 뭔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야, 해당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샤라웃을 해줘, 좀 잘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그냥 한마디를 썼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문제가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립토 차르라는 그 직책 자체가 그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약간 특수 공무원 느낌이에요. 임시직 공무원 느낌이라서 자신이 들고 있는 코인, 뭐 주식 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삭스는 자기가 다 팔았다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아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어떤 정책을 만드냐에 따라서 너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분은 워낙 충분히 부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솔라나예요. 내가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다 팔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주변에서 아니 근데 너는 솔라나를 직접 산 게 아니라 솔라나의 초기 투자사인 멀티코인 캐피탈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뭔가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트윗을 통해서 밝혔는데 X를 통해서 나 멀티코인 캐피탈도 다 정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추진하는 정책이 혹시나 자기 사익을 위한 것 아닌지라는 의심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사익이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이런 의혹들을 씻어내려는 노력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만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크게 투자 심리의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러면 7일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마 이게 다행이요. 다행은 아니구나. 한 3시 반인가 한국 시간으로 시작을 해요, 새벽에. 그리고 7시 정도에 끝나는데 잠을 그러게요. 잘 주무실 수 있을지. 네,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그때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뭐 마음가짐 정도가 필요할까요?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알트코인은 제외하고요. 이제 비트코인만 놓고 보자면 그 긍정론과 약간 비관론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탈입니다. 결국 이제 매크로 상황 따라서 가는데 아마 요 크립토 서밋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이 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에 따라서 좌우되니까 혹시라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야 뭐 그쵸?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뭔가 리스크 요인은 그냥 일단 피하시고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짜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고 아마 밤잡을 아마 많이들 설치실 것 같은데 주말이라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도 그때 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많이 접근하시겠지만 대응이 조금 어렵다. 나는 어차피 뭐 길게 갈 건데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천천히 원래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